대한민국 해양경찰의 경비함 해오리 3호는 폭풍이 지나간 동해 위를 순찰하고 있었다. 함장 한채원 경정은 함교에서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거친 바다 사나이들의 세계에서 자신의 실력과 결단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강인하고 존경받는 지휘관이었다. 그때 감시병이 멀리서 자네를 발견했다. 그들은 자네가 떠있는 곳으로 접근했다. 그것은 폭풍 이후 실종 신고된 작은 개인 연구선의 파편들이었다. 그들이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가장 큰 선체 파편 위에 3마리의 흰색 진돗개가 함께 웅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한가운데에 그들은 작은 아이 한 명을 보호하고 있었다. 한채원 함장은 즉시 구조작전을 명령했다. 구조정이 내려지고 작은 팀이 파견되었다. 하지만 개들은 경계심과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다가오는 구조정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아이를 보호했다. 한 함장은 쌍안경을 통해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자신이 직접 나서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구조정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를 사용했다. 그녀는 그들을 단순히 개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생존자이자 보호자로 보았다. 그녀는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개에게 말했다. 괜찮아. 우린 너희를 구하러 왔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와 존중이 개들에게 통한 듯했다. 개들은 마침내 구조팀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했다. 그들은 아이 김유진을 발견했다. 아이는 의식은 없었지만 살아있었다. 아이는 저천증과 탈수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개들은 자신들의 천으로 아이가 저천증으로 죽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었다. 구조팀은 조심스럽게 아이와 3마리의 개들을 배 위로 옮겼다. 경비함으로 돌아온 후 의무관이 즉시 아이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한 함장은 개들을 관찰했다. 그들은 아이가 치료받고 있는 의무실 문 앞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의 충성심은 절대적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떠있던 파편을 자세히 조사했다.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화상의 흔적과 선체가 부서진 방식이 폭풍으로 인한 단순한 엔진 폭발과는 달랐다. 그것은 마치 전문적인 폭발물에 의해 파괴된 것처럼 보였다. 한 함장은 항구로 돌아가는 배의 함교에 서 있었다. 그녀는 모니터에 비친 잠든 아이의 얼굴과 그의 문 앞을 끈기 있게 지키는 3마리의 충직한 개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전문가적인 직감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개들이 아이를 구한 이 기적은 그녀를 깊고 위험한 미스터리 속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그녀는 저 연구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조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항구로 돌아온 후 아이 김유진은 병원에서 안정을 되찾았다. 3마리의 개들 역시 해양경찰이 관리하는 임시보호소에 머물게 되었다. 선박 폭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한채원 함장은 자신이 발견한 폭발의 흔적이 단순한 엔진 고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의심을 보고했다. 하지만 그녀의 상관과 조사팀은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짓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폭풍과 가스 누출이 겹친 비극적인 사고로 결론 내렸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채원은 분노했고 좌절했다. 그녀는 이것이 은폐 혹은 최소한 엄청난 무능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정의감과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은 상처 입었다. 그녀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만의 비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녀는 병원의 유진이를 찾아갔다. 그녀의 배려로 3마리의 개들 해와 달, 그리고 별도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병실에 함께 머무는 것을 허락받았다. 아이는 여전히 트라우마로 말을 하지 못했다. 채원은 아이를 압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경찰이 아닌 친절한 어른으로서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이에게 그림 도구를 가져다 주었다. 아이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자신의 배를 그렸다. 하지만 그 그림에는 거대한 펑 소리 폭발, 직전에 자신의 배 옆에 있던 더 크고 검은 배 한 척이 함께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배의 갑판 위에는 무서운 얼굴의 남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이 채원이 찾던 첫 번째 확증이었다. 현장에 다른 배가 있었다. 한편 그 시각 박동훈 회장. 그는 해양경찰 내부의 정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사건이 공식적으로 사고로 종결되었다는 보고. 하지만 아이를 구조했던 한채원이라는 한 함장이 여전히 의심을 품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였다. 박 회장은 약간 짜증이 났지만 아직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녀를 사소한 골칫거리 정도로 여기고 부하들에게 그녀를 주시하고 만약 그녀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제지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채원은 아이의 그림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말을 못하지만 증인을 확보했다. 그녀의 다음 단계는 그 제 뒤에 선박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날의 공식적인 해상교통 기록에는 그 지역에 다른 배가 없었다. 이것은 그 배가 응답기를 끈 채 어둠 속에서 움직였거나 혹은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단순한 살인 가능성이 아닌 어쩌면 자신의 조직까지 연루된 거대한 음모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잠든 아이를 지키는 3마리의 충직한 개들을 보았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의 공동 증인이자 그녀의 책임이었다. 그녀의 비공식적인 조사는 이제 첫 번째, 진짜 단서를 찾았고 위험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었다. 한채원 함장은 아이의 그림을 가지고 개들이 머무는 임시 보호소로 향했다. 그녀는 더 많은 단서가 필요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무리의 우두머리인 개 해액가 잔해 속에서 수거된 한 물건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것은 해양 데이터를 기록하는 특수방수 데이터 로거였다. 개는 그 물건을 핥고 낑낑거리며 그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채원은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그 유산이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폭발 직전 자신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이 장치에 저장했고 충직한 개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것을 지켜왔던 것이다. 그녀는 데이터 로그를 가져왔다. 그녀는 이것을 풀기 위해 자신이 신뢰하는 옛 동료이자 해양정보부의 기술 전문가인 김 하사에게 연락했다. 김 하사는 장치의 초기 보안을 뚫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아직 핵심 데이터에는 접근할 수 없었지만 장치의 소유주와 프로젝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장치의 주인은 저명한 독립해양학자 김상준 박사.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프로젝트는 보호해구였던 동해심해 해구에 대한 환경조사.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후원자는 바로 박동훈 CEO의 해운 회사였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피해자는 보호구역을 조사하던 해양학자, 그리고 용의자는 그 조사를 후원했던 바로 그 회사의 CEO. 동기는 명확해지고 있었다. 김 박사는 자신의 조사 과정에서 그가 발견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발견했던 것이다. 하지만 핵심 증거는 여전히 강력한 암호의 벽 뒤에 갇혀 있었다. 김 하사는 열쇠 없이는 이것을 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채원은 병원에서 회복 중인 아이 유진이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 충직한 개들을 생각했다. 김 박사는 똑똑한 사람이었다. 만약 그가 비밀번호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아주 개인적인 무언가, 자신의 가족이나 충직한 개들만이 그 열쇠를 쥐고 있을 무언가일 터였다. 그녀의 조사에 새롭고 결정적인 목표가 생겼다. 비밀번호를 찾아라. 그리고 그녀는 그 열쇠가 유일한 다른 생존자들 아이와 그의 개들에게 있다고 의심했다. 착, 찬, 로이, 토이 세티앱, 투, 차우, 추엔 보이 추옹, 사.
Joy kichiech siakwajimo, ramot bimatkin huangkong paila mot choy kitumala, mot kiuch mot tinkam, mot moilien ket juoch mahwa, bangtin yotuong. Joy waijay, ui han chaiwon, jemo kwa disan kwa, ndahay donghok ko kong dachi, duawao kong nghe. Ko paijibao, de gyoi kwa mot chua, trebiton tuong, walang nghe ting noi kamlang, kwa ba chu cho trong than. Ba kichi khop jen kwai, kung juok mora sudat ben trong sikon jang so. Hon kanong gi koko de tuong tuong mot toy at kong che. Chonglai mot goi mala chonglai. 가비엔 가반 한 로에 총포 한채원 함장은 아이 유진이와 개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비밀번호가 아주 개인적인 무언가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경찰이 아닌 친절한 보호자로서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이에게 아빠와의 추억에 대해 물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림과 몸짓으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아빠가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모습을 그렸다. 그리고 3마리의 개들 해달 별을 그렸다. 그리고는 그림 속의 해와 달별을 차례로 가리키며 그 개들의 짖는 소리를 흉내냈다. 채원은 그 순간 섬광 같은 통찰을 얻었다. 비밀번호는 단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개들의 이름과 그 짖음 소리를 기반으로 한 시퀀스였다. 그녀는 기술 전문가 김하사에게 연락했다. 비밀번호는 바로 해, 달, 별의 짖음 소리를 흉내낸 오디오 입력 시퀀스였다. 그들이 오디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데이터 로거의 잠금이 마침내 풀렸다. 그 안의 내용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로거에는 동해심해 해구의 고해상도, 음파 탐지 지도가 들어있었다. 그 지도에는 해저에 흩어져 있는 수백 개의 드럼통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수질 샘플 데이터는 끔찍했다. 그곳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강력한 신경작용제와 다른 화학무기 성분들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파일, 김상준 박사의 마지막 기록이었다. 그는 박동훈 회장의 해운회사가 한 불량 국가와 계약하여 그들의 오래된 불법적인 화학무기들을 바다에 몰래 버리고 있었다는 자신의 발견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이자 국제적인 조약 위반이었다. 영상은 박 회장의 부하들의 배가 그의 연구선으로 다가오는 장면에서 폭발 직전에 끊겨 있었다. 한편 박동훈 회장은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한채원 함장이 데이터 로그를 가지고 있으며 최고의 기술 전문가와 함께 그것을 해독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직접적인 공격을 지시했다. 채원과 김하사는 화면에 떠오른 끔찍한 데이터에 할 말을 잃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국제적인 안보의 문제이자 잠재적인 환경 재앙이었다. 바로 그때 채원의 전화가 울렸다. 긴급한 전화였다. 아이 유진이가 머무는 병동 근처의 건물 벽으로 차 한 대가 통제불능 상태로 돌진하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즉시 그것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메시지였다. 그리고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적은 그녀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마지막 증인 어린아이를 노리고 있었다. 판도는 이제 최고조로 올라갔다. 병원에서의 사고 이후 한채원 함장은 병원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권한과 동료 김하사의 도움을 이용하여 아이 유진이와 3마리의 개들을 해양경찰의 비밀 안전가옥으로 옮겼다. 궁지에 몰린 박동훈 회장은 이제 자신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그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물류회사의 네트워크와 여러 기관에 심어둔 정보원들을 이용하여 그들을 추적했다. 숨막히는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시작되었다. 채원과 김하사는 그들의 모든 기술을 이용하여 숨어 지냈다. 하지만 박 회장의 팀이 그들의 안전가옥 근처까지 거의 추적해 왔을 때
그들은 아슬아슬하게 다시 탈출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3마리의 개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의 예민한 감각은 그 어떤 기술보다도 먼저 위험을 감지하여 그들에게 경고했다. 새로운 은신처에서 채원은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손에는 증거가 있었지만 그들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박 회장이 통제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그를 폭로할 계획이 필요했다. 그녀는 김 하사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박 회장이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고 정부 계약을 따내기 위해 곧 항구에서 거대한 친환경, 선박 론칭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 행사에는 정부 고위 관료들과 전 세계의 언론이 참석할 터였다. 바로 그 행사가 그들의 무대였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기회였다. 그들은 마지막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선박 론칭 행사에 라이브 방송을 이용하여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것이었다. 김하사는 방송국의 피드를 해킹하는 역할을 맡았다. 채원은 방송이 너무 빨리 끊기지 않도록 항구에서 물리적인 교란 작전을 펼치는 역할을 맡았다. 그들은 항구의 설계도와 행사의 스케줄을 보았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계획.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채원은 아이 유진이와 3마리의 충직한 개들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해양경찰 함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생존자들의 보호자였고 그들에게 정의를 찾아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 전투는 이제 정해졌다. 항구에서 열린 새로운 친환경 선박 론칭 행사. 그곳은 정치가와 언론 그리고 수많은 군중으로 가득했다. 무대 위에서 박동훈 회장은 환경과 미래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연설하며 오만과 자신감의 정점에 서 있었다. 영웅들의 마지막 계획이 시작되었다. 원격 지휘 차량에서 김하사는 행사의 라이브 방송 피드를 해킹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채원 함장은 자신의 역할을 시작했다. 그녀는 해양경찰 정복을 입은 채 3마리의 진돗개 해달, 별과 아이, 유진이와 함께 나타났다. 그들은 무대를 향해 조용히 걸어갔다. 바다의 기적 영웅 함장과 아이 그리고 개들. 그들의 등장은 그 자체로 거대한 소동을 만들어냈다. 언론이 그들에게 몰려들었다. 무대 위의 박 회장은 그들을 보고 분노로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경호팀이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수많은 언론 카메라 앞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채원은 무대 위의 박 회장과 마주섰다. 그녀는 죽은 해양학자를 암시하며 그의 바다의 안전에 대한 헌신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박 회장님 바다의 안전에 대한 회장님의 헌신은 정말 감동적이군요. 아마 김상준 박사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김하사가 해킹에 성공했다.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깜빡이며 바뀌었다. 데이터 로고에 담겨있던 모든 증거 해저의 화학무기, 드럼통 음파, 탐지지도, 독성 유출 데이터, 그리고 폭발 직전 김 박사의 마지막 영상가 전 세계로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행사장은 절대적인 혼돈에 휩싸였다. 무대 위에서 박동훈은 갇혔다. 그는 폭로되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채원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서울의 특별수사팀이 무대 위로 들이닥쳤다. 3마리의 진돗개들은 이제 힘없이 포위된 자신들의 주인을 죽인 원수를 보며 승리의 마지막 지점을 터뜨렸다. 박동훈은 자신의 가장 화려한 성공의 무대 위에서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체포되었다. 한채원 함장은 아이 유진이와 함께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남자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마침내 주인의 임무를 완수한 3마리의 충직한 개들이 앉아 있었다. 경주는 끝났다. 진실은 이겼다. 바다를 그리고 그 바다를 지키려다 죽은 남자를 위한 정의는 실현되었다. 몇 달 후, 박동훈 게이트는 국제적인 환경범죄 스캔들로 기록되었다.
박동훈 회장은 살인 음모, 그리고 환경범죄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회사는 해체되었고 그 자산은 해저의 화학무기를 제거하고 오염된 바다를 정화하는 국제적인 공동작전의 기금으로 사용되었다. 한채원 함장은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다. 그녀는 승진하여 이제는 더 큰 권한과 자원을 가진 새로운 해양환경범죄 전담팀을 이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더 크고 진정한 사명을 찾았다. 김유진, 아이는 트라우마에서 회복되었다. 다른 가족이 없는 아이를 채원은 공식적인 법적 보호자로서 입양했다. 아이는 이제 그녀와 함께 살며 밝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다. 영웅견 해와 달 별 역시 그들의 사랑받는 가족이 되어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채원의 새로운 경비함 갑판위, 3명의 인간 채원 유진, 그리고 그녀의 동료 김하사과 3마리의 개들이 함께 깨끗하고 푸른 동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서 바다를 정화하는 거대한 작업선들이 보였다. 치유의 상징이었다. 이제는 말을 잘하는 아이가 된 유진이가 작업선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아저씨들이 우리 바다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채원이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유진아.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저 바다를 함께 지키는 거야. 함장에서 엄마가 된 여자. 집을 찾은 아이. 그리고 그들 모두를 구한 3마리의 충직한 개들. 그들의 새로운 가족은 함께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이 바다의 새로운 수호자들이었다. 비극은 정의를 낳았고 그 정의는 그들뿐만이 아닌 바다 그 자체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다.